노인 아파트의 한인 세입자 공익 옹호 단체들이 뭉쳐 피해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오늘 회의를 통해 공사 기간 동안 호텔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총기 난사가 벌어졌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명문 국립대학에서 사건이 벌어져 최소 15명이 숨지고 20명 넘게 다쳤습니다. 오늘 하루 남가주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벤추라 카운티에서는 홍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 아침까지 비슷한 양의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미주 한인재단 KAF가 올해에는 더욱 활발한 기부 활동을 펼쳐 주목을 받았습니다. 무려 35만 5천 달러를 다양한 한인단체들에 지원하며 기부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LA 지역 아파트들이 높은 공실률로 인한 입주자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체들은 입주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뉴스 시작합니다. LA 다운타운 노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인 어르신들이 배관 공사로 한 달 동안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다고 저희 SBS에서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아파트 측이 공사 기간 동안 어르신들에게 호텔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인 세입자 옹호단체들이 똘똘 뭉쳐 피해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아파트 매니지먼트 측에 적극적으로 전달한 후 나온 결과였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다운타운 올리브와 칠가 코너에 위치한 노인 아파트. 이 노인 아파트는 배관 공사로 집을 비워야 하는 어르신들에게 호텔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호텔 제공 없이 한 달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을 비우라고 요구한 아파트 측이 일주일 만에 호텔을 주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기에 오너 대표로 나오신 분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여기 사정을 사과드린다고. 그래서 저는 너무나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해당 아파트 어르신들은 세입자 권리를 찾기 위해 한인 세입자 공익 옹호 단체를 통해 아파트 매니지먼트에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아침에 나갔다가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여기 이 아파트에서 주무시든지 아니면은 호텔을 원하시면 호텔을 제공한다고 하는 것을 통지서를 각각 주민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알리겠다고 오늘 여기 이 아파트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22개 유닛을 거주자들은 한 달 가까이 호텔을 제공받고 식비로 매일 $40를 받게 됐습니다. 만족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원래 원했는 것도 호텔을 주면은 이의 없다. 그랬는데 그거 때문에 이제 서로 알고 했는데 그걸 해결해 준다니까 만족해요. 아파트 매니지먼트 측은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하고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한인 세입자 공익 옹호단체들은 이번 노인 아파트 사례를 계기로 세입자의 권리를 박탈당했을 때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동유럽 국가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총기 난사가 벌어졌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명문 국립대학에서 사건이 벌어져 최소 15명이 숨지고 20명 넘게 다쳤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건물 난간에 학생들이 위태롭게 피신해 있습니다. 무장한 경찰들이 긴급히 작전을 수행하며 건물 밖으로 사람들을 대피시킵니다. 현지 시간 21일 체코 프라하 도심에 위치한 명문 카렐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도착해 주변을 봉쇄한 뒤 시민들은 근처에 머물지 말고 집에서 나오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15명이 숨지고 부상자는 2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총격 용의자도 현장에서 숨졌는데 경찰은 그가 24살 학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시도를 하고 경찰도 총격범을 상대로 무기를 동원해 정확한 사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집에서 그의 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했는데 그가 카렐대에서 총기를 난사하기 전 아버지를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코 당국은 이번 범죄를 용의자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으며 국제적 테러 조직과 연관돼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용의자가 해외 총격 사건들을 온라인으로 접하고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1년 4개월 만에 군사소통을 복원했습니다. 지난달 미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 실행된 것으로 미국은 오판을 피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과 류 전리 중국 인민해방군 참모장이 화상회의를 갖고 양국 군사소통을 재개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양측이 경쟁을 책임있게 관리하면서 오판을 피하고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브라운 의장은 오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중국 인민해방군이 실질적 대화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Clearly, you know our position,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 do everything we can do to keep those lines of communication open. 미중 군사소통은 지난해 8월 당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하면서 끊어졌는데 1년 4개월 만에 양국 합참의장급에서 먼저 소통이 복원됐습니다. 군사소통 재개는 지난달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미중 정상회담 합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So we're back to direct, open, clear, direct communication. Vital miscalculations on either side can cause real trouble. 양측은 또 낭만 리상쿠 중국 국방부장 후임자가 정해지는 대로 국방장관급 소통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네, 남가주 지역에 비가 많이 온 하루였습니다. 오늘 벤츄라 카운티에서는 이른 새벽 홍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옥스나드와 벤츄라 등의 폭우가 집중되면서 일부 가정집과 비즈니스들에서 홍수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들에는 자동차 타이어가 물에 잠길 정도로 거리가 침수돼 차량 여러 대가 도로에 멈춰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아침까지 비슷한 양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벤츄라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철저히 대비해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2018년 한인사회 첫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을 목표로 설립된 미주 한인재단 KAF. 특히 올해는 더욱 활발한 기부 활동을 펼쳐 주목받았는데요. 무려 35만 5천 달러를 다양한 한인단체들에 지원하며 기부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전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류 사회에서 활약하는 차세대 한인들의 네트워킹 행사부터 형편이 어려운 한인들에게 식료품을 제공하는 푸드뱅크까지, 또 한인 어르신들에게 평생 교육을 제공하는 시니어 센터를 지원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인사회 첫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을 목표로 설립된 미주 한인재단 KAF. 특히 올해는 한미 특수교육센터 약정 기부를 포함해 무려 35만 5천 달러를 다양한 한인단체들에 기부했습니다. 그랜드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또 CCF라는 단체가 있어요. 아주 미국의 굉장히 큰 단체에서 도움도 주고 해서 첫째는 이제 우리 목표는 코리안 커뮤니티를 위해서 또 커뮤니티가 발전시킬 수 있는 단체.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무려 116만 달러 누적 기부금을 돌파하며 한인사회 기부문화 전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우리 한인타운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 멤버 중에서도 전혀 생소한 사람들이 많은 파운드 서클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지금은 방향이 좋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 KAF의 활발한 기부 활동과 함께 뜻있는 한인 1세와 2세들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명을 목표한 파운더스 서클, 즉 공동 설립자 그룹은 이미 절반 가까이 채워지는 등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사실은 갈라쇼가 이제 유명한 인사님도 한번 모실 거고 또 여태 한인타운에 잘
관여 안 하셨던 분들도 찾아내서 참석을 시킬 거고 하여간 내년에 우리들도 기대가 커요. 더 많은 차세대 한인들의 참여와 한인사회 지원 확대를 목표하는 KAF는 내년 9월 대규모 갈라 행사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17세 한인 소년이 야구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러츠와 최근 계약해 화제입니다. 파이러츠는 유격수 유망주인 제이든 킴과 프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든 킴 군은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게 인생의 목표였다며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게 돼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김 군은 10살 때부터 야구를 시작해 지난 2021년 호주로 이주해 호주 야구리그에서 경력을 다졌으며 지난해에는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에서 최연소 호주 대표로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김 군의 아버지 데이빗 김 씨도 역시 호주에서 14살 때부터 야구 선수로 활동해왔으며 LG 트윈스 선수로도 활약했습니다. 네, 현재 LA 지역 아파트들이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주자 부족 현상까지 발생하자 부동산 업체들은 입주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주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여러 지역의 아파트들을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회사의 웹사이트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렌트비 할인을 실시하고 있다는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 임대정보 회사의 웹사이트를 찾아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적게는 한 달에서 많게는 넉 달까지 무료 렌트비 혜택을 내세우며 광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LA 지역의 아파트들이 입주자 부족으로 높은 공실률을 나타내면서 대대적인 할인 프로모션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컨세션 세는 이유는 빈 자리 많으니까 그래요, 주인들은. 특별히 아파트먼트 시장은 다운타운하고 한인타운은 그 사이에 새로운 건물들을 많이 지었고 그리고 원래도 아파트먼트를 많으니까 근데 들어오는 사람들 많이 줄여졌어요, 타운으로. 특히 LA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의 아파트 공실률은 최대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와 치안 문제 등으로 도심을 떠나는 주민들이 급증하면서 아파트 공실률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요새는 위험성 더 있죠. 그리고 또 홈레스 사람들도 더 있고 그래서 타운에는 원래는 아파트먼트 같은 거는 디맨드를 많았는데 지금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15%, 20% 지금 비어있는 상태니까. 전문가들은 만약 LA 한인타운 지역 아파트 입주를 고려하고 있을 경우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는 요즘이 적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판매된 차량 가운데 112만 대를 리콜합니다. 에어백 센서 관련 문제 때문입니다. 리콜 대상 차종은 2020년에서 2022년식 도요타의 캠리, 라브4, 아발론 등 6개 모델과 렉서스의 ES250, ES300H 등 5개 모델입니다. 도요타 측은 이들 차량의 조수석 승객 구분 시스템이 제대로 제작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어린이나 작은 체구의 성인이 앉았을 경우 이를 인식하지 못해 특정 유형의 충돌 시 에어백이 펼쳐지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차량 구매자들은 도요타 딜러를 방문하면 됩니다. 전쟁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최고 지휘부가 쓰던 지하터널을 발견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주요 병원들과 연결돼 있다고도 주장했는데 두 번째 휴전 협상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통치자 신와르의 최측근 집이라고 지목한 곳입니다. 바닥 뚜껑을 열자 수직 통로가 드러납니다. 나선형 계단을 내려가면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터널이 나옵니다. 방폭문까지 설치돼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일대 지하터널 네트워크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하니예와 신와르 등 하마스 최고위 인사들이 이용하던 지휘본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습 작전을 주도한 데이프 사령관이 쓰던 휠체어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הנייה
דף ואיחיה סינואר, כולם השתמשו בתשתיות האלה, השתמשו בהם גם בשגרה וגם בחירום וגם בתחילת המלחמה ב7 באוקטובר, ניהלו משם את הלחימה. 특히 터널들은 알시파 병원 등 주요 병원들과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두 번째 휴전 협상을 벌이며 터널 네트워크를 공개했습니다. 더 이상 지하에 숨어 버티지 말고 항복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멈추고 영구 휴전을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스라엘은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כל מחבלי החמאס, מהראשון עד האחרון, הם בני מוות. יש להם רק שתי אפשרויות, להיכנע או למות. 팽팽한 신경전에 타결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There's no expectation at this point, but we are pushing. 10월 7일 개전 이래 가자에선 2만 명 이상 숨져 인구의 1%가 사라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체납 세금에 대한 대대적인 벌금 면제 조치를 시행합니다. IRS는 2020년과 2021년 과세연도에 세금을 체납한 470만 명에게 부과된 벌금 10억 달러를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벌금 면제를 받는 대부분 납세자는 연소득 40만 달러 미만이며 연간 체납 세금이 10만 달러 미만이어야 합니다. 벌금 면제를 받는 대상은 개인 납세자뿐 아니라 비즈니스, 비영단체 등이 모두 포함되며 면제 액수는 세금 보고 건당 206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납세자들에게 이번 조치가 큰 혜택이 될 것으로 IRS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2차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으로 60건이 넘는 다른 강제동원 소송들도 이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먼저 하정연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과 14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1명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2년 대법원이 처음으로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자 뒤이어낸 2차 소송입니다. 1, 2심 법원은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5년 만에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별개라고 판단한 것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대법원은 특히 2018년 판결 전까지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기 어려웠다며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해온 일본 기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을 애타게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지쳐서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한테 이 기쁨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전국 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약 60여 건. 대법원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따질 때 2012년이 아닌 2018년을 기준 삼아야 한다고 못 박으면서 다른 소송들도 대부분 승소 판결이 나올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일본 기업을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유족들이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1차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 15명 가운데 4명은 제3자 변제를 거부해 정부가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려 했지만 법원이 무더기 불수리 결정을 내려 정부가 항고한 상태입니다.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직접 받아내기 위해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법적 절차도 추가로 진행했는데 대법원은 1년 반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SBS 하정윤입니다. 네, 일본 정부는 이날 판결에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한국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쿄에서 박상진 특파원입니다. 대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의 배상 책임을 최종 인정하자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주일 한국 대사관 정무공사를 조치해
강제동원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 해결됐다면서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日韓請求権協定第2条、これに明らかに反するものであり、極めて遺憾であり、断じて受け入れられません。 그러면서 지난 3월 우리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언급했습니다. 다른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로 판결될 경우 한국재단이 판결금 등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발표가 있었고, 이에 맞춰 한국 정부가 대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이번 추가 배상 판결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우려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원고의 이해를 얻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미쓰비시 등 피고 기업들도 일본 정부와 거의 유사한 매우 유감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본 정부나 피고 기업들 모두 사과는 없었고,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해법을 발표하면서 기대한 성의 있는 호응 조치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나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가 시니어 축제와 커뮤니티 봉사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하주은 기자입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센터가 경동 나비엔과 OTA 아메리카와 함께 시니어 축제와 커뮤니티 봉사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동지를 맞아 어르신 200여 명에게 팥죽과 점심 도시락을 제공했습니다. 시니어 센터 이사회가 프로그램 재능 기부자로 특별 선정한 교수 5명은 봉사상과 함께 부상으로 경동 나비엔 온수 매트를 받았습니다. 김인현 미국 국가대표 부감독이 이끄는 한인 청소년 사격팀 브릿지 선수들이 2023 내셔널 겨울올림픽 공기권총 사격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마크센 선수와 올리비아 허 선수가 금메달을, 조셉 고 선수와 지아 리 선수가 은메달을, 나탄 배 선수와 나탄 임 선수, 그리고 루시아 김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하는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설립 12주년을 맞이한 한인입양재단이 한인 입양인들과 그 가족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다양한 게임은 물론 한식 식사가 제공됐습니다. 재단 측은 매달 한인 고교생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인 한국 문화를 배우고 또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하는 마크장 주 하원의원을 위한 메릴랜드 한인 후원의 밤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여러 한인 단체장들과 지지자 40여 명이 참석해 장 의원과 함께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후원금은 모두 11,500달러가 모금됐습니다. 주 호놀룰루 총영사관이 제17회 세계 한인의 날 유공훈장 전수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정부 포상자에는 허연자 전 아이에아 한인문화학교 교장이 선정돼 목련장을 수상했습니다. 이서영 총영사는 허 전 교장이 하와이 한류열기에 불씨를 지폈고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네, 내일 이른 새벽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는 내일 저녁까지 홍수주의보가 이어집니다. 오늘부터 여행 떠나는 분들 있는데요. 차로 떠나는 남가주 주민분들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